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원궤도에서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전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자를 생각하고 있지만 실험적인 결과는 전자는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언제 전자는 파동을 생각하게 되냐? 일반적으로 뭐 전기회로나 이런 것을 다룰 때에는 전자를 입자로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원자 내부의 미세계 다룰 때 있어서는 전자를 파동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세계를 다룰 때 있어서는 전자를 파동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루는 게 원자 내부의 미세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니까 전자를 파동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점 명심하시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자를 파동으로 인정한다면 공간을 전자의 파동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공간에 전자 파동을 그린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 곡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곡선의 특징은 스무스하고 연속이다라는 말입니다. 스무스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곡선 어느 부분에서도 뾰족한 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속이 무슨 말이냐? 끊김이 없고 모든 곳에서 이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파동은 모두 이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면 전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자파동도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파동이니까 스무스한 연속의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자파동에서요, 요 점과 요 점 두 개를 잡고 이 두 점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돼요. 자, 접선의 의미는 전에 파동의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접선이 같다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상이 같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파동의 직선 부분과 곡선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위상을 잡고 이것을 자, 원으로 말아서 위상이 같은 점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고 자, 이 부분을 원으로 말아서 위상이 같은 점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 여기다 그릴게요. 자, 요 직선의 부분은 원이 되는 것이고요. 곡선의 부분은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때 이 곡선의 특징에 대해서도 주목하셔야 돼요. 이 곡선의 특징이 뭐냐? 스무스하고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했을 때 스무스하고 연속인 특징은 그저 유지된다. 즉 파동은 파동의 형태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파동의 형태를 유지하려면 위상이 같은 점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즉 원궤도에서 파동의 형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위상이 같은 점에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 파동이 요 점이 있고 자, 요런 점도 있어요. 별표 표현에 요런 점도 있어요. 이 점이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끝에 한 점을 잡고 자, 별표 부분과 연결해 볼게요. 별표 부분과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그려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 이제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보면 뾰족한 부분이 생겨요. 뾰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파동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요 끝부분을 잡고 이제 여기랑 연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마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대강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서 뾰족한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뾰족한 부분이 생긴다는 말은 스무스한 조건이 깨진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렇게 된다면 파동은 파동의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 원궤도에서도 파동이 파동 형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위사의 같은 점을 잡고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파동은 전자파동이에요. 그죠? 전자파동. 원궤도 내에서 전자가 파동의 형태를 유지하려면 파동이 위사의 같은 점을 연결하지만 전자는 원궤도에서 파동의 형태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말을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원궤도에서 전자가 파동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면 위사의 같은 점을 자꾸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공식화 시킬 수 있어요. 공식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공간에 전자파동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은 위상이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파동의 정의에서 여러분 배워서 아실 거예요. 위상이 같은 점 사이의 직선 거리는 한 파장입니다. 위상이 같은 점 이꼴 이렇게 파장의 파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장의 길이와 밑에 직선의 길이는 같은 거예요. 길이는 같은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요 부분을 잡고 원으로 말았을 때 위사의 같은 점을 연결한다 라는 것을 이제 공식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 자, 이 길이는 원의 원주가 돼요. 원주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원주의 길이가 파장의 길이랑 같다면 어떻게 되냐? 그래요.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위상이 같은 점의 의미는 한 파장의 의미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 부분을 잡고 원으로 말아서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했다 라는 것을 공식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식화시키려면 일단 이 직선 길이는 원주가 되는 거예요. 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파장의 길이 떨어진 부분에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원주의 길이와 한 파장의 길이가 같아야지만이 위사의 같은 점을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시킨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공식화시킨다면 2πr 이꼬르 람다가 됩니다. 자,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했을 때 파동은 원궤도에서 파동 형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시키면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일반화시키느냐? 잘 보세요. 자, 파동을 이렇게 공간에 하나 그리잖아요. 그러면 요점과 요점을 꼭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자, 확장시켜서 하나의 파동을 더 그릴게요. 그러면 파장이 몇 개냐면 파장이 두 개예요. 두 개예요. 파장이. 그러면 요점과 요 끝점도 위상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도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원을 말아서 연결해도 파동은 파동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때 상황은 어떻게 되냐? 자, 원은 더 커지게 되고 파동은 뭐 아마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되겠죠? 그렇게. 그럼 이것을 갖다 공식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2πr 프라임 이꼬르 2람다가 되는 것이에요. 반지름 아까보다 더 커졌을 테니까 r 프라임 되는 것이고요. 파장이 두 개니까 2를 붙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나머지는 볼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을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결과적으로 2πr 이꼬르 람다 그 다음 조건은 2πr 프라임 이꼬르 2람다 되는 거예요. 땡땡땡. 일반화시키면 2πrn 이꼴 n 람다 n 이꼴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학생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에 rn이 갑자기 왜 붙었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n이 1, 2, 3 정수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 두 개씩의 상황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1, 2 올라가니까 이제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시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다 n이 왜 붙었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n1 들어가면 여기서 1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R1이 했다고 해서 이때 R의 길이가 뭐 1cm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n이 1이 된다면 그 n의 1에 해당하는 반지름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그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지금 뭐 계산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1에 해당하는 반지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n이 2가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또 반지름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일 때 반지름이 3.2라면 2일 때 뭐 6.4 뭐 이래 된다라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대략 뭐 그렇다고요. 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원궤도에서 전자는 파도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일반의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의 식으로 만들면. 그러면 이 식도 이제 해석을 또 해드릴게요. 이 식 해석의 의미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전자를 파동이라 본다면 전자의 원자의 주변의 궤도는 하나의 궤도가 아니라 n이 1, 2, 3에 해당하는 다양한 궤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이 식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자를 파동이라 여겼을 때 전자의 궤도는 전자의 원자의 주변의 궤도는요. n이 1, 2, 3, 4, 5, 6 이런 것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궤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닐스 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닐스 보이 주장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에 원자가 있고 좀 많이 멀리 때려볼 때 음적 길이 전자가 있고 전자는 속도를 지면서 반지의 크기 일정을 유지하면서 등속 원동을 하고 있다. 동시에 전자는 원자의 주변을 파도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닐스 보이는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전자는 이 원자의 주변에 파도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온갖 난리부르스 다쳐서 공식화 시키면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은 전자는 원자의 주변에 다양한 궤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n이 1, 2, 3, 4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궤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원궤도 주변에 전자가 파도의 형태로 존재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돌려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자, 원자핵 주변에 전자 파도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공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에 대해 해석은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다양한 궤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바꿔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냐? 요런 식으로요. 원자핵 주변의 전자는 다양한 종류의 궤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바꿔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꿔 그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파도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바꿔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 궤도는 n이 1일 때 반지름 가진 궤도, 이때는 n이 2일 때 반지름 가진 궤도, n이 3일 때 반지름 가진 궤도, n이 4일 때 반지름 가진 궤도, n이 5일 때 반지름 가진 궤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n이 1일 때는 반지름이 제일 작고 2, 3, 4로 올릴 때 반지름이 점점 커집니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 위에 공식을 보시면요. 잠깐 요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파장이 파장이 일정화되어 있을 때 n이 증가한다면 r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식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n이 증가할 때 r이 증가한다는 걸 이 식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n이 점점 증가하면 될수록 반지름이 커진다는 것을 이렇게 그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n이 1일 때 반지름이 1이 아니라는 겁니다. 1에 해당하는 뭐 반지름을 가지겠죠. 그거는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엄청 크게 작을 겁니다. 어쨌든 1에 해당하는 반지름 가지겠죠. 지금 중요한 것은 반지름이 크기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1, 2에 해당하는
자, 전자는 특정 반지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다양한 반지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전자는요. 그러니까 이제 n이 정수배에 해당하는 이런 반지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n이 정수배에 해당하는 이런 반지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n이 정수배에 해당하는. n이 정수배에 해당하는 이런 반지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학적으로 정수배라는 말은 물리학적으로 양자화예요. 그래서 자, 전자는 n이 정수배인 특정 반지름만 가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건 뭐라냐? 전자의 궤도는 양자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양자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자는 아무 반지름을 가질 수 없고요. n이 1, 2, 3, 4에 해당하는 특정 반지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원궤도에서 파도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공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공식이 해석되면 결과적으로 자, n이 정수배에 해당하는 특정 반지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기는 양자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린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이런 다양한 양자된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반지름을 가진 궤도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전자는 뱅글뱅글 속도를 가지고 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의 주어가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궤도를 가지고 있고 양자된 궤도를 가지고 있고 그 궤도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전자는 속도를 가지고 뱅글뱅글 돈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보세요. 일단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험적 결과가 그게 나타나주고 있으니까요. 그걸 이해했다면 원계도 내에서 전자가 파도의 형태로 존재하려면 반드시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공제시키면은 E phi Rn 이퀄 L 람다라는 요 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식의 해석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전자를 파동으로서 생각한다면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n이 정수배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궤도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전자궤도 양자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 다양한 종류의 궤도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전자는 속도를 가지고 뱅글뱅글 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전자의 파동성을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개념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바꿔서 이제 이 보호 원자 이론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근원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보호 원자 이론의 특징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